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요즘 이제 졸업식 소식들 들려오더라고요. 초등 졸업생 친구들, 중등 졸업생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까지 축하드립니다. 중학교 생활로 들어가고 고등학교 생활로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시작, 출발을 이어나갈 텐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중학생 친구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중등 친구들이 만약 다시 초등 시절로 돌아간다면 해서 한번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우리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친구들이 진짜 이제 중학교 생활하면서 초등학교 때 이걸 좀 제대로 좀 준비하고 올 걸 하고 후회하는 거는 없는지, 이것들을 정말 신경 써서 온다면은 정말 좋았을 걸 우리 초등맘님들에게 전할 이야기는 없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등생 친구들이 말하는 초등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준비해서 가는 게 좋다, 편하다. 과연 어떤 것을 꼽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글쓰기 수업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초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우선 학교 수업 시간도 늘어나고, 선생님은 또 과목별로 선생님 계시고 과목들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동네 친구가 아닌 여러 친구들, 여러 지역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뭐 여러 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뽑은 게 바로 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쓰는 일이 많다는 것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초등학교 시기에 글쓰기 좀 조금 더 연습하고 올 걸 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중학교 시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행 평가라는 걸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물론 수행 평가라는 게 초등 시기에도 있지만 중학교 시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죠. 모든 수행 평가들이 글쓰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국어 과목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언어는 다르지만 영어 과목에 있어서 또 그렇고요. 그리고 뭐 미술 과목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뭐 도덕 과목, 그리고 과학 과목, 사회 과목 등등등, 모든 과목에 있어 가지고 글쓰기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기에 딱 올라가 가지고 글쓰기가 정말 만만한 친구들 있잖아요.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해요. 그런데 쓰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죽을 상이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 그도 그럴 것이 초등 시기에 우리 학교의 모습이라든가 우리 생활의 모습에 있어 가지고 글 쓰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글쓰기 하면은 고작 이제 일기 쓰기, 독서록 쓰기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 또한, 일기 쓰기 또한 3줄 이상 쓰기, 7줄 이상 쓰기, 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는 갑자기 쓰는 양부터 널뛰기 하듯 점프해서 뛰어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양뿐만이 아니라 종류들도 정말 다양한 글들을 써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글들을 써 나가게 되죠. 수필 쓰기, 가족 소개하기, 실험 보고서 쓰기, 신문 만들기, 신문 기사 쓰기, 광고 글 쓰기, 주장하는 글 쓰기, 기행문 쓰기 등등등 여러 종류의 어떤 다양한 글들을 써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양한 글들을 읽어보고 써보는 그런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를테면은 이제 신문 만들기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 신문 기사라는 걸 접하지 못한 친구들,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글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써보지 못한 친구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 쓰는 일을 해오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작 내가 쓰고 있는 글쓰기는 일기 쓰기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톡에서 우리 카톡 날리는 정도, 영상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별로 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자판을 두들겨서 이렇게 검색하기보다도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음성 검색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일이 차츰차츰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긴 분량의 글을 써내려가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접하지 못한 글들, 뭐 주장하기, 비평하기, 수필쓰기 등등의 글들을 써내려가는 그런 수행평가를 만났을 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초등 시기에 이것 좀 하고 올 걸, 준비하고 올 걸 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글쓰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무엇을 쓸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다면은 또 한 가지 더 손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연필 잡고 글을 써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그냥 손가락 누르고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연필을 잡고 글을 그렇게 길게 써 오지 않았던 친구들,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친구들 오면은 이제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너무 손이 아파요. 손이 아파서 못 쓰겠어요.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쓰기 싫어서 꾀를 부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예,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소 근육이 정말 발달하지 못해서인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써내려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연필 잡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서 너무 불편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어떤 친구 정말 글을 쓰는데 이렇게 잡고 그냥 글을 써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서예 잡듯이 잡아서 글을 써 내려가는 친구도 있고 너무 불편하게 글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연필 잡고 그야말로 손에 힘 가득 담고 꾹꾹 눌러가면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글 써 나갈 때 손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손이 너무 아파서 막 물집도 생기고요. 손 마사지 하는 방법도 친구들끼리 막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 다양한 글들을 좀 읽어보고 써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연필 잡는 방법 또한 제대로 익혀나가게 하는 것 중요하고요. 소 근육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움직이면서 쓰는 게 힘들지 않도록 하는 어떤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제대로 연필 잡고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연필 잡고 힘주지 않고 힘을 조금 빼고 자기 스스로 이제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빠르게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필 잡는 습관 또한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연필 잡고 글 쓰는 게 또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제 긴 분량의 글을 이제 써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과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도 보통 이제 타이핑 을 하지 않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하기, 붙이기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베끼고 제출한다고 여길까 봐 정성껏 이제 연필로 쓰는 경우들이 있고 선생님 따라 다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제 연필로 써서 제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손이 아프지 않게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손 힘도 길러야 되겠고 또 다양한 글들도 또 접하고 경험하고 써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어떤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 친구들이 초등 시기에 이것 좀 신경 쓸 걸, 엄마가 이것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좀 도와주시지 하면서 여겼던 거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글씨 쓰기. 글씨 좀 잘 쓰게 도와주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 또한 뽑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학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선생님 따라 다르긴 한데 쓴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글씨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벌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수를 깎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글씨가 좀 엉망인 친구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남학교 친구들에게도 물어봤고 여학교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점수를 깎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글씨 또한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학교 친구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되면 굉장히 집중을 잘해요. 보통의 초등학교 남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중을 잘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이제 중학교 남학생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진짜 집중 잘하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집중을 잘해?" 해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만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이 또한 점수로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습관으로 잘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만큼은 집중하도록 늘 노력한다. 수업 시간만은 집중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좀 자유롭게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공부 습관이 잘 자리 잡혔을 때 아이들이 이제 학습 성취도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중등 친구들이 초등 시기에 이것 좀 미리 해 둘 걸 해서 꼽았던 게 역사책 읽기 있잖아요. 예.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한국사부터 시작해서 세계사까지 배우는데 그게 너무 어렵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라도 역사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예, 그 책들 가볍게라도 좀 읽어보고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꼽아왔던 것들, 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 예, 글쓰기. 그래서 우리 초등맘님들께 이 이야기 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영어 수학에 많이 이제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올라갔을 때 어떤 부분에 힘들어한다? 글쓰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엄마들이 정말 신경 써서 보내는 게 있죠. 무엇일까요? 한글 떼기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 학교 공부해 나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 떼기만큼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입학시키죠. 초등학교 입학시키죠. 이것처럼 중학교 친구들도 글쓰기를 초등학교 때 제대로 잘 해 나가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수행평가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겠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